여권에서는 징계가 안 되면 윤 총장을 탄핵하면 된다라는 움직임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탄핵론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3일 연속 윤석열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25일 정치검찰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김두관 의원이 가장 전면에서 탄핵을 선언했습니다. 신속히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25일 그제, 이번에 어제 윤 총장 탄핵을 주저할 이유 없다. 역풍론은 패배주의다.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라고 연일 강도 높게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황운하, 최강욱 의원도 탄핵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힘을 실었고, 최강욱 대표도 비위 행위자가 어설픈 경고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이라라며 이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은 정직 2개월조차도 정지시켰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그 정직 2개월이 안 되면 탄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번 겪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이제 검찰총장도 막 그냥 탄핵하면 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말이 나오면 여권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왔던 게 지금까지의 이제 행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휴 동안 세 가지 서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여권 인사들은 총장의 탄핵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성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성 지지자들의 주장과 반응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혹은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여권이 보여왔던 정치적 논란의 사건에 대한 대응하고는 좀 다소 다른, 좀 결이 다른,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왔던 여권들이 다소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안에서 뭔가 혼선이 좀 있구나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만간 정리가 된다면 다시 옛날의 모습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흩어지거나 안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구나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 세 분의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검찰의 수사 내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두관 의원은 표창장,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딸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에게 무언가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황운하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역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해서 검찰이 구형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직접적으로 뭔가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마치 윤석열 총장이 본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세 사람들이 강성 의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의 서로 다른 반응 속에서의 분화 과정, 그리고 이 강성 발언을 한 세 사람이 공히 이런 과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재밌는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총장을 탄핵하겠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표현이 조금 격합니다. 들어보시죠.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권력의 힘에 취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탄핵론에 대해서. 자, 윤 총장 탄핵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되게 진짜 막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 눈에는 해봐 라는 식으로 보일까요? 제 눈에는 좀 후자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권 전반적으로 탄핵론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이게 뭐 누구 편, 이쪽 편을 떠나가지고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 쪽 일이 전개되느냐를 놓고 볼 때 탄핵론이 불거지는 건 절대 좋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탄핵 시작하면요. 제가 뭐 예측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윤 총장 지지율 더 뛸 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시도하면 지지율 더 뛴다? 그렇죠. 근데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느냐. 여권이라든지 진영 전체의 전략적 이익과 개별 사람들의 전략적 이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합법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좀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 식이 되면 더 뭉칠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결국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지금 보면요, 이번 그 행정법원의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죠. 예. 윤 총장 측의 이제 주장을 인용한 거죠. 이유로 여권에서 나온 건 두 가지입니다. 탄핵하자 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제가 재밌어가지고 메모를 해뒀는데 예. 그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검사하고 수사관들을 앞으로는 형집행 분야나 전자발찌 감시 분야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 전자발찌나 감시해라.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글쎄 누가 좋을지 저는 예. 그것도 이제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건요. 김두관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일개 판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두관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윤 총장을 탄핵하고 하지 않고 두면은 퇴임 후에 대통령의 안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프레임인 게요. 아,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은 저렇게 될 거야. 옛날 저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강경 보수 진영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물론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야당이 여권을 공격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지 않았다 라고 공격을 해요. 예. 그리고 여권은 방어를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했다 라는 식으로 방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 프레임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대통령의 문제를 남들이 야당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당의 중진 의원이 끌고 들어온다. 퇴임 이후에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아 보여요. 예. 윤태권 실장님의 해석이었는데, 여권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서 일단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